국밥, 돼지, 문신충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아니, 벤츠, BMW, 아우디도 되고 포드도 되고 심지어 테슬라가 얼마 전에 되기 시작한다는데 현대기아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뭐냐면요, 국내 완성차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하죠. 중고차 업계의 반대가 너무 거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중고차 업계가 현대차가 중고차 팔려면 우리한테 신차 판매권을 내놔라, 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왜 때문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 올렸죠. 여기 있는 요거. 네, 반응 뜨거웠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원래대로 하면 2019년 2월에 대기업이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아직도 중고차 시장에 왜 진입을 못하고 있을까? 중고차 업계에서 대기업 진입을 결사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뭐 1인 시위도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대기업이 왜 진출을 하면 안 되는지 중고차 업계의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업계 종사자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고차 판매업 하는 사람들의 매출이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업계는 서민들의 생계형 사업인데 여기 왜 대기업이 들어오느냐?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대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진입하면 안 되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런 근거 없다, 그동안 중고차 업계에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진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는데 이거 너네들이 해결 못하면 대기업이라도 들어와서 좀 더 클린한 자동차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 두 업계 간의 협의가 꽤나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모든 매물을 취급하겠다고 하다가 2024년까지는 중고차 시장의 10% 정도의 물량만 취급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차급의 자동차만 다루고 나머지는 그냥 중고차 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사실 현대기아차가 한 해 동안 판매하는 물량이 134만 대, 중고차 거래량의 10%면 25만 대에 불과하니까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중고차 업계와 대기업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하는 가운데서 중고차 업계가 10%의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전체로 따지면 연 258만 대 수준인데 사업자 거래 시장, 이거는 연 110만 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차로 연간 11만 대만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11만 대면 이게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게 아닌가. 그랜저를 1년 동안 판매하는 숫자가 11만 대가 넘거든요. 이거를 팔라고 하는 거는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중고차 업계가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펼쳤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면 중고차 업체에는 신차 판매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가? 이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죠. 아무래도 협상하기 싫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럼 대기업들은 이렇게 협상을 어렵게 하면서까지 중고차 시장에 굳이 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수익 사업이죠. 사실 중고차 사업이 꽤 큽니다. 연간 판매 기준이 258만 대. 그러니까 지금 국산차 수입차 다 해서 2010년에 판매되는 양이 180만 대니까 그것보다 중고차 매출이 더 높은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수입 자동차들은 이미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인증 중고차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23곳, BMW 20곳, 아우디 11곳,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진입을 했고요. 전국에 약 101곳의 매장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달부터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죠. 인증 중고차라는 건 뭐냐? 중고차를 그냥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사다 보면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신뢰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스스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확실한 중고차만 팔고 사고 유무 같은 거 가리지 않고, 그리고 보증까지 얹어준다는 거죠. 제조사가 보증을 하니까 신차 수준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신뢰를 얹어서 팔겠다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는 쌍용, 쉐보레, 르노, 삼성은 인증 중고차 매장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수입차는 다 되고 국산차는 안 된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보이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딜러샵에 가보면 중고차가 잔뜩 놓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곳은 없어요.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딜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차 판매는 딜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걸 좀 막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흔히 레몬마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오렌지들이 있을 때 거기 500원짜리 싸구려 레몬을 섞어서 팔면, 그럼 사람들이 이 레몬이 섞여 있다는 거 생각해서 이 1,000원을 쉽사리 못 내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해서 레몬 사면 어떡하냐. 그래서 500원 정도의 가격에, 아니면 700원 정도의 가격의 제품을 사는 거죠. 그러면 1,000원짜리 오렌지는 아예 팔지 못하고 딜러들은 다 500원짜리 레몬을 구해서 팔려고 이렇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몬마켓인데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지금 중고차 시장의 딜레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게 좀 열받죠. 아니, 차 정말 잘 나왔는데 중고차 가격은 왜 벤츠보다 폭락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중고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차가 정말 좋고 이건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보증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증해 줄게. 그러니까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왜냐하면 너희들이 싼 가격에 내놓는 거 우리가 다 사드릴게. 사서 그냥 비싸게 팔 수 있게.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중고차 가격이 확보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인증중고차에 뛰어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도 보면 2017년식 제네시스 G80 감가율을 보면요, 신차 대비 30.7%에 달하는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는 25.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E클래스보다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고차 가격 방어가 되지 않으면 신차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물론 수익 사업의 목적도 있긴 하지만 자동차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중고차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신차를 뽑았는데 인수거부를 한다, 다른 분이 안 사려고 한다, 아니면 뭐 시승차다, 뭐 이런 것들 중고차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인수거부 당하고 취소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바로 중고차로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비스포크로 옵션을 막 조합하게 되면 정말 괴상한 색, 괴상한 컬러, 뭐 이런 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아무도 인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 중고차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지금은 없죠. 그래서 이 업체 저 업체에 이 차를 넘기기도 하는데, 이런 손해를 보면서 중고차로 넘기기보다는 스스로 중고차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중고차 업체와 대기업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답답한 건 소비자죠. 소비자들에게 대기업 중고차 진출 관련해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빵집에 진출하는데 누가 좋아할까?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했더니 80.5%가 불투명하고 낙후됐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56.1%가 긍정적, 16.3%만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와, 대기업의 진출을 반기는 사업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대기업 진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물어봤더니 혼탁하고 낙후된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정확한 차의 품질을 알 수 있게 되고 투명한 거래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요인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중고차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AS 보증, 사후 관리, 이런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죠. 중고차 사이트 31곳에서 매물을 이미 추출했더니 3,096대 중에 허위 매물 비율이 무려 95%였다고 하죠. 근데 이 중고차 사이트 31곳이 뭐 유명한 중고차 사이트는 아니고 문제 있어 보이는 중고차 사이트였겠죠. 이거 몇 번 했더니 허위 매물이 싹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여전히 못 믿어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허위 매물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60대 남성이 인터넷에서 본 200만원짜리 포터, 이거 사기 위해서 인천에 갔는데, 왜 또 인천이야? 이 인천에 착한 딜러님들이 정말 많은데, 참. 네, 여튼 내용을 계속 보면요, 허위 매물 미끼로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 대출을 받게 해서 700만원짜리 화물차를 강제로 사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성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됐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펠리세이드를 700만원에 올린 거 보고 갔다가 대출 끼고 다른 차를 강매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사면 되지 않냐고? 아니, 안 사면 국밥, 돼지, 문신충,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면서 차에 태워서 8시간씩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탈출하신 분도 계셨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좀 대기업이나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완성차
대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게 곧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직 2년 동안이나 협의 중이라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일인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어긋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중기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중고차 업계는 이미 대기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구 조건도 받아줄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그에 맞는 상생안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